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땅들이 가치가 올라갈까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농지가 돈이 되는 농지가 될지 여러분과 함께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입되게 되면 반드시 행정적으로 농지 분할이 일어나게 될 텐데, 농지 분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 농지 분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체류용 쉼터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신 분들은 네이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를 검색하셔가지고 홈페이지로 들어가세요. 정책 홍보란이 있습니다. 정책 홍보란에 농촌 체류용 쉼터 안내가 나와 있거든요. 여기를 클릭하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자세하게 또 안내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촌 체류용 쉼터 내용이라기보다는 농촌 체류용 쉼터가 도입됨으로 인해서 어떤 땅들이 가치가 올라갈까라는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농촌 체류용 쉼터는 누가 수요자입니까? 바로 농민이 아니고 도시민입니다. 도시민 중에서도 농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죠. 주로 이런 분들입니다. 힐링 개념입니다. 이거는 농사를 업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농촌을 하나의 쉼터로서, 촌캉스라는 단어가 이슈화 됐었잖아요. 농촌에 가서 바캉스를 즐긴다, 촌캉스죠. 그리고 치유농업, 농촌 체류용 쉼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요자가 좋아하는 땅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로 어떤 입지에 있는 땅이 인기가 많을까요? 한번 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종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고 은퇴를 하더라도 여유가 있는 분들이 좀 많죠. 은퇴 이후에는 조그만한 농장을 가꾸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도시 생활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최대한 차로 1시간 이내 거리, 40-5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도시를 반경으로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직선 거리로 20km 정도, 이 정도까지 하면은 자동차로 한 40-5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래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20km 안의 반경에 좀 위치해야 도시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땅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입지는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땅에 2차선 변에 있는 땅을 좋아하잖아요. 하지만 농촌 체류용 쉼터를 할 수 있는 농지는 2차선 변보다는 2차선에서 3-4m 소로를 타고 들어간 그런 땅이 더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격이 좀 저렴하잖아요. 2차선 변 같은 경우는 차량이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좀 소음이 문제가 있잖아요. 좀 힐링하러 왔는데 소음이 많은 것보다 도로가 잘 정비된 골짜기 땅이 훨씬 더 좋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2차선 변에 있는 이런 땅이다 고 봤을 때 2차선 변에 있는 땅은 일단 비쌉니다.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오히려 이런 소로를 타고 들어간 땅, 너무 좁으면 또 안 돼요. 자동차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3-4m 정도는 확보가 된 그런 땅이죠. 그런 땅을 타고 들어가서 오히려 이런 땅들이 더 인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농촌 체류용 쉼터용 땅을 찾을 때 좀 큰 땅을 따서 내가 분할해서 팔겠다라는 분들은 2차선 변보다는 약간의 골짜기에 도로가 확보된 땅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메인 도로가 있으면 이렇게 도로를 타고 들어가잖아요. 이쪽에 있는 땅들하고 이쪽에 있는 땅들 가격은 상당히 틀립니다. 오히려 가성비가 높은 땅이 훨씬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한 평은 정사각형으로 얘기하자면 대략 1.8m, 1.8m 이 정도가 한 평인데요. 자,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100평은 어느 정도 할까요? 100평 정도를 많이 선호하잖아요. 100평은 좌우로 몇 미터 정도가 100평이 될까요? 대략 좌우로 18m, 이 정사각형이면 거의 100평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18m 정도면은 100평이잖아요. 그러면 20m, 16m 정도를 해도
좌우를 곱했을 때 330제곱미터가 나와야 100평 정도가 되잖아요. 100평 정도는 18m, 18m가 100평이구나 라는 기준을 갖고 계시면 현장 갔을 때 다리로 이렇게 한 보씩 재보는 거죠. 하나, 둘, 셋, 1m씩 재봐가지고 진입로폭은 그래도 최소한 10m는 넘어야 될 것 같아요. 입구 있잖아요. 10m가 넘어야 자동차도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기준에 맞게 땅 모양은 18m, 18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m, 17m, 20m, 16m 이런 기준을 세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농막이 36이잖아요. 아니면 36, 18제곱미터니까 36이나 10이면은 10 곱하기 3 이렇게 30제곱미터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주차장으로 써야 되니까 기본적으로 20 곱하기 20m 정도의 끼의 땅이 굉장히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너무 큰 땅보다는 100평에서 200평 정도의 땅, 그러니까 20 곱하기 20 정도의 좌우 폭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께서 지도를 보거나 현장 갔을 때 크기를 한번 꼭 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이 선호한 땅이 요즘 120에서 150평 정도를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수이기 때문에요. 땅을 매입하실 때 그 정도의 모양이 나오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체류용 쉼터는 이제 어린 아이들이 체험하기 좋잖아요. 그래서 어린 아이를 위한 땅이기도 하고요. 도시민들이 와서 조금 나이 드신 분이 주말 농장식으로 간편하게 농사 지을 게 편리한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유잖아요. 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이 흐르고 자연 경관이 좋은 곳, 축사가 이렇게 있는 곳은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쉬기에 무리가 없는 땅, 2차선 변보다는 약간 소로를 타고 들어와서 힐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지 한번 질문을 해보시고 여기 괜찮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받은 매물 중에 이렇게 물이 있는 땅이 있습니다. 이렇게 냇가가 있죠. 얼마나 예쁩니까? 나무 밑에 냇가, 평상 이렇게 돼 있죠. 그 주위 이런 소나무도 참 예쁘고요. 그리고 비닐하우스와 함께 농막을 하나 하고 그 앞에 농사를 짓는 거죠. 이 농사 규모는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다 포함해서 300평 정도, 작게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평 정도 이렇게 선호하니까요. 그거를 고려해서 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지와 자연 환경, 모양 이런 얘기 드렸는데 토지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떤 고민이냐면 결국 분할을 해야 하잖아요. 택지식 분할,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 택지식 분할을 해야만이 이 도로를 놓고 양쪽으로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법적인 검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분할은 허가사항입니다. 아무렇게나 안 해줍니다. 땅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마음대로 분할을 해버리면 행정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분할을 굉장히 허가사항으로 넣어가지고 허가받지 않으면 분할을 해주지 않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분할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런 부동산 투기나 토지 분양 사기 등의 문제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개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토지 분할이 바둑판식이라 하더라도 개발 행위 허가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했는데요. 택지식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원주택을 분양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타운하우스를 한다든지 그게 다 택지식 분할이잖아요. 근데 이런 택지식 분할이라도 기반시설을 다 갖춘 그런 요식이 있을 경우에는 인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농지의 새로운 법, 농촌체령 쉼터가 도입이 됐잖아요. 농촌체령 쉼터를 위해서 택지식 분할을 하겠다, 이게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농지를 분할하면 무조건 이거 부동산 투기다라는 시점으로 봐서 택지식 분할을 잘 안 해줬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농촌체령 쉼터를 위해서 택지식 분할을 한다, 이게 분명히 농지과에서도 입법화됐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예전보다 농지를 더욱더 쉽게 팔 수 있는 시대가 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땅이라는 것은 아파트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농촌 채용 쉼터로 적당한 그런 입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단 말입니다. 이 농촌 채용 쉼터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면 이런 소형 토지 가격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 택지식 분할도 앞으로는 가능해질 것 같아서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어떻게 농지를 분할할 수 있는지 분할 절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면요, 잘 나와 있습니다. 내 땅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할 때, 그리고 매매할 때, 그리고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당 경계를 지정할 때 형질 변경 등으로 토지 일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분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허가 조건이잖아요. 토지 분할 신청을 첫 번째 하면 관청에서 이게 농지법상 불법이 없나, 개발제한법상 불법이 없나, 그리고 건축법상 최소 분할 면적 이런 거에 저촉되지 않나, 그래서 위법한 사항이 없나 일단 살펴봅니다. 위법한 게 없으면 이제 분할을 하라 이렇게 허가가 나는데요. 이 분할 허가가 나면 그 다음에 뭐합니까? 여기죠. LX 한국국토정보공사를 통해서 지적 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 측량을 할 때 아주 중요한 게 측량하는 날 현장에 가야 돼요. 현장에 가서 이 지적 측량을 하는 사람들은 면적만 딱 맞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이 똑바로 해달라고, 똑같은 100평이라도 모양이 이렇게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을 반듯하게 해달라고 현장 가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도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도로 부분이 이렇게 반듯하게 4m가 돼야 되는데 한쪽이 이렇게 쪼그라들면 안 되잖아요. 사다리꼴로 이렇게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측량을 할 때 꼭 현장에 가서 제대로 측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측량 신청을 할 때는 물론 안 가도 돼요. 하지만 꼭 가가지고 본인 땅에 유리한 방향으로 지적 측량을 할 수 있도록 서로 의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을 할 때는 꼭 현장에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적 측량을 하게 한 이후에 이제 성과도가 나오고, 성과도가 나온 다음에 이제 토지대장 등기부 등본은 이렇게 등재가 되는 이런 프로세스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은 인허가 사항이긴 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농촌 채용 쉼터 때문에 택지식 분할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요, 답변이 나오면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땅은 분할을 하면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5,000평이 10억이다. 평당 20만 원에 나온 땅입니다. 5,000평입니다. 그러면 5,000평에 20만 원에 나와서 10억인데 이 땅은 내고가 가능합니다. 20만 원이라도 한꺼번에 5,000평을 살 경우에 한 30% 정도, 7억 정도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보편적입니다. 턴키로 살 경우에는 디스카운트가 가능하죠. 하지만 사람들이 소화하는 100평, 200평은 디스카운트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내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다는 분들은 큰 땅을 사야 됩니다. 큰 땅을 사되 도로를 끼고 있는 자연환경이 좋은 이런 땅을 사셔가지고 앞으로 농촌 채용 쉼터를 하시는 분들에게 잘 분할을 해가지고 이렇게 매도를 하면 땅으로 부자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농촌 채용 쉼터가 도입됨으로 인해 가지고 토지 시장이 아마 들썩일 것 같습니다. 땅도 하나의 상품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땅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봤을 때 예뻐야 돼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쁘게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농촌 채용 쉼터가 도입됨에 따라서 어떤 땅들이 돈이 될까요? 지금 현재 토지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차피 땅은 2, 3년 뒤에 매도를 하는 게 좋잖아요. 양도세가 많기 때문에 최소한 2년 후에는 매도해야 되기 때문에 긴 안목으로 지금부터 땅을 사러 돌아다니셔야 됩니다. 공주에도 아직 미개발된 아주 좋은 땅들이 있으니까요. 농촌 채용 쉼터에 적합한 큰 땅을 한번 찾으셔가지고 도시민들에게 상품으로서 이렇게 100평씩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꼭 이번에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